당신은 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가? 1편. 당신은 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가? 인정 욕망의 시작.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눈에 비춰져야 한다. 자크라캉.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에서 비롯된 욕망이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자라지 않았고,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바라봐준 사람의 미소가, 때로는 무표정이, 때로는 외면이 나의 첫 번째 거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배운다. 어린 시절 칭찬을 받기 위해 숙제를 했고,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조용히 말을 들었다.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그 칭찬과 인정이 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기준 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10년, 20년, 50년을 넘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묻는다. 나는 누구지?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욕망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메커니즘이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의 농담에 맞장구 치고, SNS에서 좋아요 수를 확인하는 모든 순간이 그렇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삶,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원해야만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쫓고 있는가?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의 다른 표현이다. 좋은 집, 좋은 직장, 멋진 옷, 젊은 외모. 그것들 모두는 나의 진짜 바람이라기보단 타인의 박수를 받고 싶은 욕망의 포장일지도 모른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인정 욕망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다.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행동을 정리하고 때론 내 욕망을 눌러야 한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깊은 불안의 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회사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야근을 자초했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인정받는 모범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문제로 몇 달간 쉬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점차 잊혀져 갔다. 그는 견디지 못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됐다. 왜일까? 그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인정받는 사람으로만 존재했기에 인정이 사라진 순간 자신도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인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군가의 시선은 거울일 뿐, 그 거울이 나의 본질을 정할 수는 없다. 진짜 나는 그 거울을 마주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내 감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의식한 것인지,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각하며 사는 사람만이 타인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정은 공기처럼 필요하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면 삶은 질식한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선택들, 그 안에 당신은 있었는가? 2편. 사랑받고 싶다는 말 뒤에 숨은 거래. 조건부 인정의 비극.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인정 욕망은 늘 거래처럼 작동한다. 에리 프롬.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 슬픈 표정으로, 억울한 감정으로, 혹은 상처를 입은 채.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어떤 존재와 함께 등장한다. 그래서 나는 참았어.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그래서 나는 맞춰줬어. 이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교환이다. 보상이다. 인정이라는 감정이 사랑으로 포장된 채 하나의 거래로 굳어진 순간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을 배운다. 잘하면 칭찬을 받고 실수하면 혼이 난다.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는 아이다. 그런 구조 속에서 자란 우리는
사랑은 조건이 붙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면 깊숙이 새긴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고 때로는 조각내어 맞춘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주변의 기대에 늘 응하려 애썼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다고 불렀고 그녀는 그 말에 안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조금 지쳐서 조용히 거절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웃음을 지었고 다시 자신을 눌렀다. 왜일까?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버려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조건 없는 수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격 증명을 한다.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 나를 사랑해줘. 하지만 문제는 그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대의 기대이고 세상의 요구이고 타인의 잣대였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 인정이 사랑과 혼동되기 시작할 때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인정은 받는 것에서만 끝난다. 그래서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고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거래를 시작한다. 그렇게 관계는 거래의 연속이 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게. 대신 나를 사랑해줘. 이 구조는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상대가 더 이상 그 조건을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남자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일했다. 퇴근 후에도 일했고 주말에도 시간을 냈다. 그는 말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늘 집에 없었어. 나는 늘 혼자였어. 그는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라는 좌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조건을 걸고 사랑을 제공했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마음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사랑은 조건이 많을수록 더 멀어진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것은 주도권을 바꾸는 것이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차이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그 말 속에 거래가 숨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인정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인지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해소일 수도 있고 자기 존재의 확인일 수도 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조차 외로워질 수 있다. 진짜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바라봐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자기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면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생존의 조건이 아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3편. 이 정도면 괜찮잖아? 기준 없는 인정은 스스로를 망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결국 너는 그들에게 아무 기준도 없으니까. 쇼펜하우어.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나는 이만큼 했고, 이 정도는 노력했고, 이만큼은 희생했으니,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 정도라는 말에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기준인가? 내 기준인가? 아니면 상대가 정한 혹은 사회가 암묵적으로 부여한 기준인가? 이 기준 없는 인정 욕망은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자신이 뭘 위해 애쓰는지조차 모른 채 계속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을 쫓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친구의 인정, 내일은 직장의 칭찬, 그 다음은 SNS의 반응. 끝이 없다. 매번 이번만 넘기면 이것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 인정은 곧 휘발되고 더 큰 증명이 필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위한 인생인지 잊게 된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늘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력서.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다. 늦은 나이였지만 도전해보려 했다. 그런데 가족은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왜 그 길을 가? 그 말 앞에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진짜 괜찮은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온 길이 자신을 가장 멀리 데려가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인정의 기준이 없으면 곧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해야만 안심하는 함정에 빠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다르고 기대는 제각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사람이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타협하며 산다. 그게 바로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내 삶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무너져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괴로워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오늘도 나를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소모해 없애는 일이다. 기준 없는 인정욕은 또 다른 형태의 중독이다. 처음엔 조금의 칭찬으로 만족하다가 점점 더 많은 관심과 반응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하는 삶. 그건 마치 타인이 조종하는 인형과도 같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인정은 어떤 것인가? 정말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일인가? 혹은 그건 과거의 어떤 결핍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을 현재에 투사한다. 어릴 때 칭찬받지 못한 상처, 외면당한 기억이 지금의 인정 욕망을 부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늘 마음속이 허전했다. 어느 날 그는 상담사에게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허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게 보는데도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좋게 보시나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자신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늘 누군가의 평가가 먼저였고 그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이제 멈춰야 한다. 타인의 인정에는 기준이 없다. 인정 욕망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 기준을 포기하고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은 내 삶에 정말 중요한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박수 때문인가? 나 자신의 확신 때문인가? 이 질문들 앞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평정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시작이다. 4편. 그들의 시선이 내 삶을 결정했다. 타인의 평가로 사는 인생.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자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떠났다. 미셸 푸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묻는다. 이 옷 어울릴까?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이 있다. 문제는 그런 질문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방향 자체가 남의 평가에 의해 정해져 버린다는 것이다. 푸코는 말한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고. 현대인은 더 이상 채찍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대신 시선으로 통제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무형의 감시. 그것이 우리를 가장 깊게 통제한다. 이 감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랑했지만 부모는 미술은 밥 못 벌어라고 단호했다. 친구들은 그림으로 성공하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웃었다. 그래서 그녀는 법대를 갖고 졸업 후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성공했네.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퇴근 후 그림을 그리는 손끝은 늘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타인의 기대 속을 충실히 살아낸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들이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 삶은 어느 순간 가장 공허한 인생이 된다. 왜일까? 그들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후회할 때, 그들은 옆에 없다. 그들은 단지 지나가며 평가만 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기 감정, 욕망, 시간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평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은 항상 불안하다. 이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불안한 삶을 멈추게 만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뒤로 미루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다. 그때 친구가 추천한 직장, 부모가 반대했던 연애, 사람들이 다 간다는 코스, 그 모든 선택이 나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의 기준이 입혀진 옷을 입은 인생이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살고 있는가? 그 시선이 없어진다면 지금의 당신은 무엇을 할까? 그 시선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삶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옳은가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수의 평균적 시선일 뿐이다. 그 기준은 때로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진짜 당신을 억누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고 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타인의 눈에 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다. 남보다 낫고 싶고 남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길이 결국 나를 가장 보잘것없게 만든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인가?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 큰 집, 고급차, 명문대 자식들, 누구나 부러워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말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시골에서 꽃을 가꾸며 사는 거였어. 그런데 그걸 말하면 다들 나를 실패자라고 할까봐. 그는 결국 남의 시선이 옳다는 걸 믿은 죄로 자기 삶을 유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타인의 시선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단지 경계만 그을 뿐이다.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도달할 수 없다. 남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 그만큼 나 자신은 사라졌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기준이었고 나는 왜 그 기준에 순응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5편.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법. 해방의 철학. 진리는 다수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혼자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쇼펜하우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두려운 말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마치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 지팡이는 정말 당신을 걷게 한 것인가? 아니면 절뚝거리게 한 것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나 동의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목소리를 따라가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인정은 타인이 주는 것이고 진실은 내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인정받기 위해 이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대부분 외부에 있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요구, 친구들의 반응, 직장의 평가. 그 기준은 날마다 바뀌고 누구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준을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답다고 느끼는 감정, 나만의 고유한 확신, 그걸 기준으로 삼는 순간 외부의 인정은 참고 자료일 뿐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이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진짜 나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인가? 감정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인정 욕망에 끌려다니게 된다.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자유다. 한 작가가 있었다. 그는 글을 쓰는 데에 집착했고 좋은 반응을 받기 위해
문장을 수십 번 고쳤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의 글이 점점 인위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더 멀어지는가?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글을 조작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평범한 일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쓰기 시작했다. 그 글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힘도 감동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왜일까? 진심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가장 진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인정만 받고 책임지지 않는 관계, 나를 소비하기만 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억지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소비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맺지 않았어야 할 관계다. 네 번째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박수 없이도, 누군가의 칭찬 없이도 자기 삶을 갈고 닦는 사람은 단단해진다. 밤늦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 기록을 남기며 감정을 돌보는 사람, 나만의 언어와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빚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낸다. 남의 시선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지킨 사람이 결국 삶의 무게를 견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다. 인정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보면 그걸로 충분하다. 남들이 외면해도 내가 나를 지켜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말하자. 나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날들을 견디고 누구의 칭찬도 없이도 꾸준히 앞으로 걷는 것을 말한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 그게 진짜 자유고 그 자유 안에서 피어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